대림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 프랜차이즈 확장되기가 좀 거부감이 사실은 있거든요, 솔직히. 카페의 문제점은 내년에는 그 매출이 아닐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다른 경쟁점들이 계속 들어와요. 제가 무지성 출점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전 한우도시는 영종도에서 하시는 건 좋은 게 일단 인구가 기본적으로 크고요. 거기는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생각보다 우리가 모르는 호텔 관련된, 공항 관련된 시설물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코로나 때 많이 힘들었지만 지금은 되게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지 경쟁이 은근히 블록이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크게. 그럼 여기 한쪽 선택을 할 건데 이게 생각보다 동선이 좀 갈라져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역. 예,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되게 오래 있어요. 생각한 것보다 오랜 시간을 아침, 점심, 저녁을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주중과 주말에 정말 많이 봐요. 물건을 보러 가는 게 아니고요, 그 지역 자체를 보러 가요. 현장을 나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배우 세대를 체크를 하고 나가요. 반경으로 하지 않고요, 블록으로 쪼개서 가요. 반경 몇 세대는 중요하지 않아요. 결과적으로는 내 매장이 여기 있는데 여기 있으면은 반경 사람들이 다 내 고객일까요? 아니죠. 동선에 따라서는 누군가는 여기로 오지 않고 여기로 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반경으로 세대수를 체크하지 말고, 그래서 유사한 소비 습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블록으로 보시면 돼요. 상권 분석에 답이 있지는 않아요. 지역과 아이템에 따라서 변화를 줘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서브웨이 운영하다가 망한 자리예요. 그 자리는 어떤 브랜드가 들어가도 망한, 그게 아니고 또 맞춰서 들어가게 되면은 또 잘 될 수 있는 여지가 또 생기잖아요. 상권 분석하면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부동산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상권 분석은 부동산. 근데 실제로는 컨텐츠 플러스 부동산으로 두 개로 나눠서 보셔야 돼요. 어떤 브랜드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따라서 위치에 대한 개념이 달라져야 되거든요. 상권 분석을 하실 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 내 브랜드에 대한 정확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나는 어떤 브랜드인지, 내 고객은 어떤 고객들이 내 음식을 먹을 건지, 배달 비중은 몇 프로인지, 테이크아웃 홀 비중은 몇 프로가 되는지, 내 브랜드에 대한 정리가 되어 있었을 때 상권을 제대로 찾을 수가 있어요. 좋은 부동산 찾는 게임이 아니고요, 내가 하고자 하는 브랜드랑 가장 적합한 상가를 찾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대표님이 뭘 하고자 하는지 정리를 먼저 하시고 나서 상권으로 넘어가는 게 맞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인터뷰를 하시면 제일 좋기는 해요. 아, 여기 인근에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브랜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좀 혹시 어떠세요? 이렇게 좀, 예, 그러면은 어떤 이야기를 해줘요. 아, 가세요 절대 안 해요. 사람 심리가. 그래서 인터넷과 브랜드 담당자가 이야기해주지 않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전 한우도시는 영종도에서 하시는 건 좋은 게 일단 인구가 기본적으로 크고요, 거기는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생각보다 우리가 모르는 호텔 관련된, 공항 관련된 시설물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코로나 때 많이 힘들었지만 지금은 되게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19년도, 18년도에 한우도시 쪽이 상권이 되게 좋았어요. 매출이 되게 잘 나왔었고, 단지 경쟁이 은근히 블록이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크게. 그럼 여기 한쪽 선택을 할 건데 이게 생각보다 동선이 좀 갈라져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역. 예, 그러다 보니까 좀 브랜드적인 부분 관리를 좀 하셔야 되고, 그리고 대표님이 지금 약할 수밖에 없는 부분 하나가 마케팅 무조건 약하실 거거든요. 할 줄 모르셔가지고. 몰라요. 유튜브에서 블로그 마케팅 인플루언서들 많잖아요. 창업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내가 지금 뭐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으시면은 검색을 하신 다음에 이 콘텐츠에서 이야기하는 방법대로 그대로 한번 해보시면, 해야 돼요, 마케팅을. 왜냐면은 여기가 경쟁이 꽤 심한 지역은 맞거든요. 블록도 분산돼 있어서 여기서 식사하고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몰려있는 데는 몰려있는데 이게 다 활성화되지 않고 어디는 되게 횡하잖아요, 이런 데도 그렇고. 맞아요. 그래서 임차인 못 맞춰서 경매로 나오는 데도 꽤 많았거든요, 여기는. 그런데 그렇다고 상권이 안 좋지도 않은 좀 되게 재밌는 공간이고, 결국 위치도 위치지만 대표님의 브랜드에 대한 정체성을 좀 강하게 만드셔야 돼요. 네이밍부터 해서 간판의 어떤 색감, 내부 인테리어에 어떤 색감을 쓸지, 구조나 서비스나 좀 불편하지 않게끔 기획을 좀 탄탄히 하시면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투자금이 낮잖아요. 그러면 실패 확률도 사실은 올라갑니다. 누군가는 자본과 브랜드를 가지고 오픈을 시작을 하고, 내가 돈이 적어요. 그러면은 부동산적인 위치가 좋지는 않겠죠, 솔직히. 상대적으로 안 좋겠죠. 그리고 브랜드도 상대적으로 안 좋겠죠. 이런 경우에 내가 자금이 없는데도 창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은 내가 젊거나 내가 그간의 경험이 주방의 일을 했다던가 아니면 프랜차이즈 관련된 일을 했다던가
내가 장사를 하는 개념에 대해서 내가 이해도가 높은 사람들은 내 모험과 서비스와 경험을 토대로 그걸 극복할 수가 있는데, 제 주변에도 직장 회사 하시고 아니면은 회사 직전에 이제 창업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 제가 똑같이 얘기하는 게, 잘못하면은 돈 다 날리세요. 진짜 되게 위험하거든요. 실제 5년이 지났을 때 80%는 폐점을 해요. 실제 5년까지 매장을 오픈하고 남겨온다라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투자를 하실 때도 좀 더 신중하게 하시되, 금액을 어느 정도 바운더리까지는 차라리 쓰는 게 오히려 안정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좀 아이러니하죠. 그리고 브랜드가 고민이실 때는 상담을 좀 딥하게 받아보시는 게 제일 필요해요. 중요한 거는 투자금에 맞춘 상담이 필요한 거죠. 제일 많은 게 메가커피고요. 그 다음이 아마 백다방, 컴포즈 이렇게 따라가거든요. 사실 저는 커피 프랜차이즈를 좋아하지는 않아요. 커피는 창업하는 진입장벽이 낮아요. 카페도 생각보다 힘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불 쓰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다들 있으세요.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 편하게 그나마 내가 좀 할 수 있는 거는 카페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대표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20대, 30대, 40대 자영업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창업을 고민할 때 제일 먼저 고민하는 게 카페거든요. 지금 현재 매출이 잘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일매출 평균 100만 원이 나오면 괜찮은 매출이거든요. 괜찮다, 나 그래도 창업에서 안정적으로 수익 가지고 있구나 할 수 있는데, 카페의 문제점은 내년에는 그 매출이 아닐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다른 경쟁점들이 계속 들어와요. 제가 무지성 출점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실제로 들어가면 안 될 만한 규모와 들어가면 안 될 정도의 경쟁 강도가 높은데도 그냥 들어가요. 프랜차이즈가 상권 분석 잘 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겠지라고 생각을 대부분 하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브랜드들도 솔직히 많습니다. 오픈을 할 수 있는 것과 오픈을 했을 때 매출이 잘 나올 상권의 개념은 달라요. 사람들은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여기서 하면 괜찮겠구나라는 시그널로 잘못 인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카페는 개인적으로는 안 하는 게 되게 좋기는 합니다. 이게 경쟁이 너무 심해요. 사실 브랜드를 찾아나가는 여정을 누군가가 추천을 해준다던가 가이드를 딱 드리기보다는 내가 깊게 들여다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카테고리를 나눠보세요. 치킨에서 한번 받아보시고, 국밥류에서 한번 받아보시고, 내가 상담을 받아봐야지 이게 좋다 나쁘다라는 감이라는 게 생겨요. 왜 차를 살 때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랜저 살지 아니면은 뭐 소나타 살지 K5 살지 고민을 할 때도, 내가 어떤 차량을 살지 하나만 살지 말지 고민하는 것보다는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옆에 있었을 때 이 장점과 단점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의 평판, 후기 검색하고, 브랜드도 똑같아요. 이거 업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는 어떤 게 좋을지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담을 받으실 때 좀 디테일하게 물어보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원가율, 그리고 배달 매출과 홀 매출에 대한 비중, 그리고 그걸 물어봐야 돼요. 어떤 상권에 들어갔을 때 이 브랜드가 매출이 잘 나오냐, 어떤 자리가 매출이 잘 나오고 어떤 매장들이 매출이 좀 안 나왔냐 물어보세요. 매출이랑 같이. 현장 가서 확인을 하려고 하니까 뭐 일매출 100만 원인지 한 150인지 그런 수준만 알려주시면은 내가 현장 가서 이렇게 좀 어떤 상권에 들어가야 되는지 좀 진지하게 보려고 한다. 상담을 할 때는요, 정보를 들으러 왔다는 느낌이 아니라 이분은 진짜로 좀 계약을 할 생각이 있구나의 관점으로 태도를 보이셔야 돼요. 이제 그 여정을 밟아 나가셔야 된다는 거죠. 창업이 원래 어렵게 해야 돼요, 대표님. 준비 없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브랜드를 고민하고 선정하는 과정도 마찬가지고, 상권을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가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고 세금 관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하시는 거죠. 차 하나 사거나 노트북 200만 원짜리 살 때도 인터넷 검색도 하고 물어보고 최소 일주일은 고민하거든요. 200만 원짜리도 뭐 한 2억은 최소 들 텐데, 2억의 금액에 대한 걸 내가 투자 결정을 하는 거면은 보통 사기를 당하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모든 시작이에요. 내가 잘 모르니까 난 잘 몰라서 선택을 못해. 근데 이 사람이 잘 알아. 이 사람의 선택이 맞길래. 거기서 시작인 거예요. 믿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내가 조사를 해야죠. 이거는 충분히 기간 준비하는 게 맞습니다. 어설프게 하면은 안 하는 게 나아요. 담당자의 태도나 브랜드의 이미지로 선택을 하시면 안 돼요. 인테리어가 깔끔해서 안 돼요. 먹어보니 맛있어서도 안 돼요. 비교하시고 이게 왜 좋고 뭐가 나쁘고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를 내가 최소한 사모님한테 이거 어떤 브랜드 설명할 수 있을 정도? 그러려면 내가 많이 알아야 되거든요. 사실 지금 설명이 안 되시잖아요.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그게 있어요. 손님이 감정은 그냥 두 개거든요. 쾌적과 불쾌. 쾌적과 불쾌를 느끼는 순간은요, 매장을 들어오고부터 자리를 안내받아서 앉고 숟가락을 놓고 주문을 받고 주문을 하고 음식이 나오고 먹고 술 시키고 계산하고 나가는 이 모든 과정을 쾌적하다 괜찮다라는 느낌까지 끝까지 남았을 때 사람들이 재방문을 하지, 제가 얘기한 어떤 전체 과정에서 뭔가 불편함을 느끼거나 더러움을 느끼거나 아니면 불친절함을 느끼거나 애매한 어떤 걸 느끼면 사람들이 백방문을 안 하거든요. 제일 좋은 거는 뭔가를 주는 게 제일 편하긴 합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친절한 인사가 될 수 있고, 기다릴 때 뭔가 먹을 수 있는 간단한 어떤 아마 하시겠지만 그런 것도 있고, 고기를 먹고 술을 먹고 나가는 시점에서는 그건 따뜻한 국물이 될 수도 있고, 나갈 때는 감사합니다 인사하는 그게 될 수 있고, 그러면은 손님이 나갈 때 굳이 불쾌 이런 걸 잘 안 가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재방문이 보통 이루어진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뭔가 불편하거나 막 주문했는데 오지도 않고 그러면 안 가잖아요. 불편함이 기억에 남고 맛있었던 게 사라지거든요. 엄청 기분이 좋아하는 아니어도 나쁜 기분만은 들지 않게끔 유지해 주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메인으로 가시는 게 당연히 볼륨도 커질 수 있는 거고, 향후에 프랜차이즈를 한다라고 해도 여기서 시작한 것보다는 강남이던 아니면 시청 인근에 시작을 하던 그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시작을 하는 게 제일 왜냐면은 나오거든요. 매출 규모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기고, 대림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 프랜차이즈 확장되기가 좀 거부감이 사실은 있거든요. 솔직히 자금이 되고 내가 아이템에 대한 세팅이 잘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승산이 높습니다. 그리고 매장 이전하실 때는 브랜딩적인 업데이트를 좀 하시면 좋지 않나. 이름, 로고, 색감, 그릇까지요. 다 그릇, 벽, 바닥, 뭐 주방에 대한 거, 그리고 유니폼까지 전체적인 그림이 하나의 기획안에 갈 수 있게 정리를 하시는 작업을 하시면은, 이게 사실 어렵죠. 어려운 거긴 한데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프랜차이즈로 확장을 가기 위해서는. 그거가 안 되면은 어설퍼 보여요. 왜냐면 점주는 이 브랜드의 스토리를 모르고 경험치가 없기 때문에 수많은 대안 중에서 굳이 나를 선택할 이유가 사실 없거든요. 갖춰져 있다라는 세팅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죠. 생각보다 디테일하게 따질 게 많아요. 진짜 그냥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요소들에 다 기획이 들어간다, 로고, 이미지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지금 그냥 하려고 그러면 힘들거든요. 벤치마킹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다른 매장의 거에 잘해오는 거를 좀 가져오는 거죠. 같은 유사한 업종에서 보시는 게 아니고요. 뭐 이자카야를 갈 수도 있고, 뭐 일식 전문점을 갈 수도 있고, 아니면 한식 요리하는 데를 갈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뭔가 양갈비가 아닌 공간에서 가져올 때가 더 메리트가 생겨요. 대표님이 알고 있는 양갈비 세팅하고 조금 바꿀 수 있는데 세련되게 할 수 있는 게 있나? 아니면 뭐 찍어 먹는 소스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나가는 그냥 간장 종징이 나가는 게 아니라 뭔가 좀 다른 디자인은 없을까? 분명히 찾을 수 있거든요. 그거는 어차피 본질이 이미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포장에 대한 거 갖추시기는 어떻게 보면은 하실 수 있죠. 네.